안녕하세요. 이번에 굉장히 흥미롭게 공부한 기업 바로 QXO 인코퍼레이트 티커 QXO에 대한 분석 내용을 공유해 볼까 합니다. 이 영상은 특정 종목을 추천하거나 투자를 권유하는 것이 아니며 모든 투자의 최종 결정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먼저 명확히 밝힙니다. 제가 공부한 내용을 정리해서 전달드리는 것이니 하나의 흥미로운 비즈니스 케이스 스터디로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기업 사냥꾼 혹은 연쇄 창업가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오늘 제가 이야기할 QXO라는 기업은 바로 그런 인물, 브래드 체이콥스가 설계한 거대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회사는 단순히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일반적인 기업이 아니라 거대한 산업의 판도를 바꾸기 위해 탄생한 특별한 목적의 투자 플랫폼에 가깝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공부한 QXO의 모든 것을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첫째, QXO가 겨냥하는 전쟁터는 얼마나 거대한가?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은 QXO가 뛰어든 시장의 크기입니다. 인포그래픽에 나와 있듯 북미 건축자재 유통시장의 총 시장 규모, 즉 TAM은 무려 8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1,000조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시장은 지배적인 강자가 없이 수많은 작은 회사들로 잘게 쪼개져 있고 기술적으로도 매우 낙후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 브래드 제이콥스가 가장 선호하는 롤업 전략, 즉 작은 기업들을 차례로 인수합병해서 거대 기업으로 키우는 전략을 펼치기에 최적의 환경인 셈이죠. 둘째, 그들의 무기는 무엇인가? 이 거대한 전쟁터에서 싸우기 위한 QXO의 핵심 무기는 바로 자금력입니다. 현재 QXO는 부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M&A만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현금, 이른바 전쟁 자금을 51억 달러, 약 7조 원 가까이 확보했습니다. 이는 앞으로 공격적인 인수를 통해 회사의 덩치를 키워나가는 데 있어 엄청난 유연성과 힘을 실어주는 막강한 무기입니다. 셋째, QXO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인가? 단순히 회사를 사 모으는 것만이 목표는 아닙니다. QXO는 인수한 기업들의 이익률을 500bp, 즉 5%포인트 이상 개선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기술입니다. 낡은 방식의 재고 관리, 주문, 배송 시스템을 AI와 클라우드 기반의 최신 기술로 완전히 대체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을 극대화해 마진을 끌어올리겠다는 것이죠. 넷째, 이 모든 계획을 이끄는 지휘관은 누구인가? 이 거대한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는 사실상 단 한 사람, 바로 CEO 브래드 제이콥스의 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는 과거 7개의 다른 기업을 인수하고 성장시켜 수십억 달러 규모의 회사로 키워낸 이 분야의 살아있는 전설입니다. 그의 성공 공식, 제이콥스 플레이북은 명확합니다. 첫째, 분산된 저기술 산업을 찾아내고, 둘째, 거점이 될 플랫폼 기업을 인수하고, 셋째, 이를 기반으로 추가적인 기업들을 공격적으로 사들이고, 마지막으로 기술을 통합해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QXO는 이 검증된 성공 공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다섯째, 지휘관을 보좌하는 드림팀은 누구인가? 제이콥스는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그의 곁에는 XPO, 골드만삭스, 월마트 같은 세계 최고 기업 출신들로 구성된 그야말로 어벤져스급 경영팀이 포진해 있습니다. 글로벌 M&A 총괄 출신의 최고 전략 책임자부터 전직 대통령 선임 고문이었던 제러드 쿠슈너까지 이사회에 합류하며 막강한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이들의 경험과 전문성이 바로 QXO의 비전을 현실로 만들 실행력의 원천입니다. 여섯째, 성장의 첫 단추는 어떻게 꿰었나? QXO의 원대한 계획은 2025년 4월 약 110억 달러의 미국 최대 지붕자재 유통업체인 비콘을 인수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인수는 단순히 회사 하나를 산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모든 롤업 전략을 펼쳐나갈 거대한 플랫폼을 확보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일곱째, QXO가 구축하려는 기술적 해자란 무엇인가? QXO의 차별점은 바로 기술에 대한 집착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건축 자재를 유통하는 것을 넘어 이 산업의 표준 운영 체제를 만들려고 합니다. AI가 최적의 자재를 조달하고 재고를 관리하며 계약자들은 스마트폰 앱으로 모든 주문과 배송을 처리하는 완전히 새로운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공한다면 다른 경쟁사들이 쉽게 따라올 수 없는 강력한 기술적 해자가 될 것입니다. 여덟째, QXO의 재무 상태는 얼마나 안전한가?
현재 QXO의 재무제표를 전통적인 방식으로 분석하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본격적인 매출이 발생하기 전 미래를 위해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도너 차트가 보여주는 자본 구조입니다. 51억 달러의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서 부채는 전혀 없는, 그야말로 요새와 같은 대차대조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앞으로 닥칠지 모를 경제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회사의 전략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수 있는 튼튼한 기반이 됩니다. 아홉째, 그렇다면 리스크는 없는가? 물론 이렇게 야심찬 계획에는 그만큼 큰 리스크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가장 큰 리스크는 역시 실행 리스크입니다. 아무리 계획이 훌륭해도 수많은 기업을 인수하고 그 문화를 통합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또한 건설 경기는 금리 같은 거시경제 상황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죠. 그리고 투자자들이 반드시 인지해야 할 부분은 제이콥스가 과거 XPO 시절 겪었던 노사 갈등의 역사입니다. 이는 잠재적인 ESG 리스크로 향후 통합 과정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열 번째, 월스트리트의 전문가들은 QXO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 막대 그래프는 주요 투자은행들이 QXO에 대한 평가를 보여줍니다. 보시다시피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들이 매수 의견을 내놓고 있으며 목표 주가 역시 현재 주가보다 높은 수준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제이콥스의 리더십과 그의 전략에 대한 시장의 높은 기대감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11번째, 그래서 최종 투자 전략은? 자, 그럼 이 모든 분석을 종합한 최종 투자 의견은 어떨까요? 이 부분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닌 제가 참고한 제미나이 딥 리서치 AI의 분석임을 밝힙니다. AI 분석에 따르면 QXO는 단기적으로 비콘의 성공적인 통합을 가정했을 때 12개월 목표 주가로 32달러를, 그리고 장기적으로 기술 플랫폼 구축과 추가적인 M&A에 성공하는 시나리오 하에 3에서 5년 목표 주가로 55달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투자는 고위험, 감수형, 장기 투자자에게 적합한 특별 상황 투자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높은 변동성을 견딜 수 있고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3년 이상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성장을 함께 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더 적합하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QXO에 대한 스터디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하나의 기업이 탄생하고 거대한 산업의 지형을 바꾸기 위해 어떤 비전과 전략을 가지고 움직이는지 들여다보는 것은 참으로 흥미로운 과정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영상은 투자를 권유하거나 특정 종목을 추천하는 것이 아니며 모든 투자에 대한 판단과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